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면서 기억부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요. 자, 어제까지는 좀 쉬운 글자가 있었다면 오늘은 좀 섞여요. 쉬운 글자도 있고 또 획이 많은 것도 있어요. 자,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이거는 볼감 보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감독, 뭐 감시하다, 감옥, 뭐 학교의 교감, 뭐 이런 얘기할 때 다 이제 이 글자를 쓰는데, 이제 이 글자는 이제 제가 이런 그 자원풀이를 할 때 책을 뭐 여러 권 이렇게 보잖아요. 한 권만 보는 게 아니라. 이거는 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래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있는 대로 이렇게 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를 나는 이 설명이 내 귀에 더 와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그 들어주시면 돼요.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설은 뭐냐면 이거를 자 누라자를 보고 이거 누라 요 위에 있는 요 사람인이랑 해서 이걸 누라자를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피혈로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여기 점 하나하고 이렇게 피혈. 그럼 뭐냐면 누워서 이렇게 동물을 이제 잡았어요. 예를 들어 소든 뭐 돼지든 뭘 잡았어요. 그럼 이제 거기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피를 받아서 우리가 왜 선지 해장국 뭐 이럴 때 선지가 피가 굳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거기 이 글자로 봐서는 뭐냐면 그 피가 동물의 피가 지금 이게 그 잘 엉기는지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누워서 본다는 이런 거는 한자가 이래서 그렇지 뭐 앉아서 보든 사실 이 글자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꼭 뭐 누워서 봐야 될 건 없지요 사실은. 근데 이제 그 글자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누워서 이제 이렇게 그 피가 굳어가는 거 엉기는 거를 이제 살펴본다 이런 뜻이 또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는 그 그릇명이잖아요. 그죠? 부수도 그릇명이고 그러면은 요 점을 갖다가 이거를 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 거를 이제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세수할 때 보면은 이제 물이 담겨 있잖아요. 투명한 물이 담겨 있잖아요. 그럴 때 내 모습을 그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들여다본다 이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신하신을 갖다가 뭘로 썼냐면은 눈목의 변형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책 그런 거는 또 이 책에서 또 저 책에서는 이거를 눈목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세수대야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세수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스테인리스 이런 데 그릇에 물이 담겨 있거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그냥 그림자 같이 이게 보이긴 하잖아요. 이렇게 얼굴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이게 보이잖아요. 그죠? 그것을 들여다본다.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서 이 설이 나는 더 가까운 것 같다. 난 이 설이 더 공감이 간다. 이렇게 생각하신 대로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림명의 부수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신하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 궁중에서 쓰는 그릇들이 놋그릇 아니면 왜 도자기류잖아요. 그럼 놋그릇 같은 경우는 잘 깨지질 않지만 도자기류는 잘 깨져요. 그러다 보니 그릇이 이렇게 막 깨지다 보면 실수로도 막 깰 수 있잖아. 그런 거는 이렇게 설거지다 미끄러지면은. 그러니까 이런 그릇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신하가 도자기 굽는 이천이라든지 여주 이런 데 가서 그릇을 사러 가는데 뭐 한두 개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사다 놓고 또 깨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또 보충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한참 이제 뭐 그릇이 정말 또 사야 될 때면 그때 또 가고 이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럼 여기에서 이 그릇을 신하가 이제 사람들을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는 뭐 수레에 실어갖고 뭐 이렇게 뭐 수레에 이렇게 실어갖고 오건 뭐 말을 타고 오건 뭐 이렇게 가져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럴 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같이 가는데 이거를 눈으로 보는 거죠. 아까는 왜 신하신을 눈목을 봤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 그릇을 가져오기 전에 그릇을 사러 갔었을 때
혹시 금은 가진 않았나, 깨지진 않았나, 이빨이 빠지진 않았나. 그래서 우리도 왜 도자기류 그릇 살 때 보면은 이렇게 두드려 보잖아요. 소리가 투명한가, 탁한가,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불빛에 이렇게 비춰보잖아요. 뭔가 빛이 들어오면은 거기 금이 갔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살펴보듯이 마찬가지로 이 그릇을 살아가는 그 신하가 그 사람들과 같이 이 그릇이 혹시 하자가 있는지 살펴본다. 이런 뜻도 있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는 뭐 이 설이 여러 가지니까 그거는 듣는 시청하시는 분의 판단에 맡길게요. 그거는. 그래서 볼감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독. 뭐 이런 얘기할 때 감시하다. 이럴 때. 그다음에 이거는 동력동. 자, 동력동은 제가 왜 이게 쉬운 데서 썼냐면은 보통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해일이 부수인 것 같지만 이거는 나무목이 부수예요.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제가 이게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동쪽이라고 쳐봐요.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에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창문 너머에 마당에 그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지금 해가 떠오르면서 나무하고 해하고 지금 겹쳐 있는 모습이 지금 동력동이에요. 그런데 이 나무는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. 이 동쪽, 지금 해 뜨는 그 동쪽에. 근데 해는 떠오르면 점점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져요. 움직여요. 그죠? 근데 이 나무는 끝까지 동쪽에 있어요, 지금. 그랬을 때 이거는 그 자리, 동쪽 그 한 방향에 그대로 있고 이거는 나중에 서쪽까지 움직여요. 그렇기 때문에 부수가 이거는 나무목이에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동양, 동궁, 동학 뭐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쓰죠. 뭐 아니면 뭐 동서 문화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할 때. 그러면은 아까 동궁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혹시 궁궐에 가시면 뭐 경복궁이든 뭐 창덕궁이든 아니면은 저쪽 어디죠? 그 대한문 있는 덕수궁 이런 데 가시면 이게 품계석이 있잖아요. 그죠? 이게 중앙을 기준으로 여기 품계석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있잖아요. 그죠? 품계석이 있을 때 서 있는 위치에 동쪽이 여기 서쪽이라고 그러면은 동쪽 방향에는 문관,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온 사람이고 무관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있고 동궁 그러면 세자가 기거하는 곳은 동쪽, 그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은 서쪽 이런 식으로 방향을 지었을 때 동쪽 이제 해가 돋고 이제 뭔가 이제 생기가 나고 기운이 나고 막 이럴 때예요.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동쪽과 서쪽은 이렇게 구별을 이런 식으로도 다 했었어요, 옛날에는. 그래서 동력동 할 때는 해일이 부수가 아니라 나무목이 부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언덕릉. 자, 이 언덕릉은 우리가 보면은 요 자체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높은 능자예요. 높은 능이고 이 앞에 있는 거 제가 이게 여러 번 했었죠. 이거는 부수편에서도 했었고 두 글자를 놓고 봤을 때 왼쪽에 하면 이건 언덕을 뜻한다고 그랬어요. 그럼 이거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언덕이 아주 높다 보니까 여기 이건 천천히 걸쇠발이잖아요. 그죠? 이 언덕을 이게 오르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넘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높은 능이다 이런 얘기예요. 높은 언덕이다 이런 얘기예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릉 할 때 릉자 이거 쓰잖아요. 왕릉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. 그죠? 뭐 여기 서울에 있는 무슨 뭐 태릉 또 뭐 아니면은 저쪽에 그 무슨 동구릉도 있고 또 강남에 있는 뭐 그 선릉. 그러니까 원래는 선정릉, 그러니까 선릉은 이제 성종의 묘고, 그다음에 정릉은 그다음에 그 아들 중종의 묘예요. 그러니까 정릉이 또 하나 저쪽 성북구에 있는 정릉 같은 경우에는 저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강씨, 그러니까는 신덕왕후 강씨의 묘예요. 이제 이런 식으로 릉을 이제 말하는데,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상식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렇게 여기 딱 있으면 이거는 무덤 총자예요. 무덤 총인데, 자, 우리가 보통 왕릉, 아까 얘기한 거 뭐 예를 들어 서울릉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능이 많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릉 그럴 때 이게 그 왕의 무덤은 이제 릉 이렇게 얘기하잖아. 왕비라든지. 그러면은 왕비나 왕의 릉은 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건 총 이렇게 나와요. 구별이 뭐냐면 릉은 이 무덤 안에 누가 있는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. 근데 총은
분명히 이렇게 총에,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귀금속도 나오고 이러면은 분명히 왕의 무덤인데 어느 왕인지 모르는 거야. 정확하게. 그럴 때는 총. 그래서 왜 그 경주에 가면 뭐 천마총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왕릉은 왕릉이긴 한데, 그러니까 왕의 무덤이긴 한데 그 왕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. 그럴 땐 총. 그래서 뭐 쌍용총, 무용총, 천마총 이런 거 총 들어가면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를 때, 여기는 누군지 알 때, 그러니까 릉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. 이거는. 그래서 왕릉 그러면 우리가 뭐 또 구릉지, 그래서 이거는 언덕릉, 언덕구, 그러니까 구릉지 할 때 이거는 언덕구 할 때 구릉, 그럼 언덕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를 말할 때 이제 구릉 이렇게 얘기하는데, 그러니까 언덕릉하고 그 다음에 또 무덤총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. 또 언덕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덕이라 하지만 이게 높아갖고 언덕을 넘기 힘들다라는 게 무덤의 규모가 보통 일반 사람의 무덤에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언덕릉까지 제가 오늘 리을 부분까지 지금 했어요.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예를 들어서 뭐 볼감도 했고, 그 다음에 뭐 동력동도 했고, 오늘 이 세 자 배운 거 잊지 마시고요. 또 내일 토요일 날은 스페셜로 부수도 아니고 또 이 그 고사성어도 아닌 또 새로운 것을 준비했습니다.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.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